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또 김장연대, 낙동강 오리알된 안철수입니다. 지난 7월 이 차기 당권을 이미 선언한 김기현 의원을 네. 이 장제원 의원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 김기현 의원 이렇게 농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같은 당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그걸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장제원 의원과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다 친하죠.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하죠. 매우 제일 친한 사이죠. 두 사람 다요. 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요? 스물스물 다시 이 김장연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 이 김기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연대가 맞다. 이 차기 당대표로 이 친윤 쪽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결정을 했고 네. 이 장제원 의원과의 만남까지 주선해서 결국 연대를 이루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김장연대보다 먼저 나왔던 얘기가 간장연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 간이라는 말이 안철수 의원을 조금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네. 간철수와 장제원 그래서 간장연대라고 이 먼저 나왔었는데 김장연대가 지금 다시 나와요? 네, 일단 장제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네. 이 지난 대선의 흐름을 좀 결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어느 정도 연이 닿아서 자리를 마련했다. 뭐 저희가 이런 뒷이야기까지 풀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이 안철수 의원이 결국 단일화로 전격 당선인 인수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됩니다. 네. 지난 4월에 그런데 내각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과 잡음이 났을 때도 이때도 장제원 의원이 좀 나서서 이 안철수 의원은 우리랑 한 배를 탔다라면서 감싼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강장연대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장 의원은 자신은 김장연대도 간장연대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얘기 들어보시죠. 그동안 간장, 김장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조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그렇잖아요. 언론이 에? 너무하신 거 아니 언론이 아니라 그런 뭐 조어를 만들어내고 에? 지금 전당대가 있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지금 장제원 의원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무하다라고 지난 7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몇 달이 지금 흘렀죠. 그리고 다시 지금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강재목 기자. 예.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할까요? 이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 김장연대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다만 당권 도전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 당대표 선거 이 친윤 비윤 구도가 아닌 이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본인 역시도 친윤임을 애둘러 표현하는가 하면 동시에 그와는 좀 결이 조금 다른 식으로 이 정부의 좀 쓴소리를 이어간 바가 있었는데 지난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용산의 생각을 100% 그대로 뭐 똑같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지층이 확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사퇴 수습 후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직접 보시고 오셨지만 이 헬러인 참사의 정부 책임론이나 이 지난번에 있었던 국감중 메모 논란 등 대해서도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친윤계가 싫어할 법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간장연대가 아니라 김장연대로 돌아선 이런 상황. 네. 안철수 의원 버림받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제 버림을 받으려면 애초에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받는데 애초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대선 때 이제 후보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까지는 맡았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내각에 본인이 원하던 인물들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에 이제 착근하는 과정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 세력들이 이제 주요 요직에 들어가거나 뭐 최고위원회 기용되거나 이러는데도 결국 이제 실패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외로운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뭐 간장연대든 김장연대든 중심은 결국 이제 장제원 의원인 거죠. 그렇죠. 김이나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중요한 건데 왜 장제원 의원이 중요하냐? 결국은 윤심의 흐름을 따라서 다음 전당대회가 결정될 거라고 당내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누구랑 연대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이제 11월, 12월 이제 김장철이 오니까 김장 연대 쪽으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보다는 윤심의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친윤계 쪽.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보다도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한테는 굉장히 좀 실현의 계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실현의 계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장이든 김장이든 결국은 장이죠. 이 장제원 의원 친윤계 어떤 대표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친윤계가 강재묵 기자 지금 슬슬 전당대회 앞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부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꿈틀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죠. 민들레가 이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다음 주 공식 출범합니다. 이 출범과 동시에 이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이 될 전망이죠. 이 당권주자 연대 또 이제 전당대회 룰 등 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권 주자인 김기현, 그 안철수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 앞서 이 모임은 먼저 지난 6월에 이 장제원 의원 주도로 추진된 바가 있었으나 네. 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의원의 제동으로 출범이 무산된 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당내로 이 뭐 사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이어지면서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서인지 이번으로는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모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0여 명, 즉 절반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력을 조직화하고 뭐 명칭을 붙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친윤계는 이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이 현행으로 보면은 이 전당대회 당심 대 민심이 7대 3이거든요. 근데 그쵸. 이거를 당심 비율을 더 높이자. 그래서 8대 2, 뭐 심지어 9대 1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당권과 대권 주자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책임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좀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네.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자면은 각종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다른 비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특히 유승민 의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룰을 좀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이렇게 바꾸면 안철수 의원도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좀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친윤계 입장에서는 네. 사실 대통령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당대표 되기를 바라겠죠. 네. 그러면 사실 유승민 의원은 뭐 거의 대통령실과 적대적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해왔어요. 네. 발언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었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면 그건 아마 친윤이랄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악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룰 자체에서는 당원의 어떤 영향이 많은 그런 룰로 이제 바꾸고 싶어 할 거고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 할지라도 이건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차기 대선 주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민심과 어긋나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당과 대통령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원하는 대표는 네. 바로 이제 친윤적에서 미는 대통령실 우호적인 그러한 후보를 밀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랬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대표를 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친윤계가 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룰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7대 3으로 했다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여론에서 너무 압도적이다. 네. 그러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룰도 좀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정말 그래서 룰이 변경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룰을 바꾸는데 이제까지 해온 룰을 누구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룰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7대 3으로 하더라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너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윤 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도 보면 네. 안철수 의원이 당선될 줄 지지도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친윤계와 어떤 연대를 하지 않으면 네. 사실 당대표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친윤 쪽에서 당대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친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거론된 당대표 후보들이 몇 명이죠. 뭐 김기현, 뭐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당대표 주자가 정말 많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다른 주자들도 있죠. 네, 방금 앞서 그러니까 지지율 표를 보셨을 때도 좀 잠깐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 가장 앞섰던 분이죠.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당심의 나경원, 이 민심의 유승민으로 이제 계속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며 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과 이 기후환경대사라는 자리를 맡고 있어 이 교통정리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이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과 이 당권의 디귿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네. 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출마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면 연계된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죠. 저희 최근 저희 프레스룸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실무형 당대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권 후보형 대표보다는 네. 총선 승리를 이끌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돕는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윤 의원님도 예, 제 예. 당권 주자로 지금 정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변의 권유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제 되새김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슴과 열정과 머리와 지혜를 던져야 되겠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게 그런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사실상의 도전 의지를 밝힌 게 네.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차출서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다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은 네. 아직 1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10년 넘게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서 지금 당대표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정치가 쉬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장관한테 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이 아까 이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친윤의 의도대로 이 전당대회가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또 네. 생각을 해보면 2024년 총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중도층을 그냥 무시하고 또 당신만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친윤계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도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이제 바로 받아 안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면 좋은데 네. 그렇게 이제 구심력만 자꾸 강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중도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총선을 겨냥하면 결국 수도권 민심이거든요. 네.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은 또 당대표를 누구로 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뭐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이게 좀 갈립니다. 뭐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무래도 공천만 받으면 조금 안전하다 싶은 지역에 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썼고요. 네. 반면에 이제 좀 경합 지역들, 서울 수도권에서 경합 지역,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비례대표입니다만은 뭐 서울 양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번 이제 MBC 사태 당시에도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한다든지 조금 결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대통령실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